파이썬을 할 건데 파이썬에 심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써봤습니다. 옛날에 뭐 매스메티카 이런 거는 사용해 봤는데 이번에 심파이는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보통 뭐 파이썬에서 함수를 쓰고 변수를 쓰고 하는 게 이거를 심볼릭하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심볼릭한 거를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라고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패키지가 심파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중에는 뭐 매스메티카라는 게 그런 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매트랩에서도 심볼릭한 거 제공하기도 하고 C 언어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걸 담당하는 게 심파이인 것 같아요. 심파이.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뭐 변수 x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x 변수 그 자체 심볼로 사용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거를 뭐 미분을 할 수도 있고 뭐 부정적분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심볼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은 그 홈워크에 나왔던 그 스피리컬 매니플레이터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겼더라? 그 두 개의 R 조인트랑 하나의 프리즈매틱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매니플레이터 우리 워크스페이스 그리기까지 해봤잖아요. 그거를 이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거예요.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로 그 DH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포워드 키나메틱스 있잖아요. 요거를 함수로 만들 겁니다. 근데 함수로 만드는데 심볼릭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Q1, Q2, Q3가 주어졌을 때 원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그 걔네들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함수에 실제 그 어널러틱한 꼴, 막 코사인, 사인 들어가 있는 그거 여기에 특별한 값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얘를 심볼로 다뤘을 때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냥 통째로 구할 겁니다.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DH 노테이션 뭐 요게 주어졌을 때 그 DH 노테이션에 의해서 프레임 하나가 변환이 되잖아요. 일단 그거를 먼저 함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DH 파라미터를 가지고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심볼릭하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코비안까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코비안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위치만 다룰 거예요. X, Y, Z 위치만 다룰 건데 어쨌든 그 여기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 들어있는 이 4x4 중에 요것만 가져와서 얘도 역시 뭐 X, Y, Z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도 Q1, Q2, Q3에 대한 함수고 Y도 Z도 마찬가지로 Q1, Q2, Q3에 대한 함수니까 이 각각을 여기 들어있는 이 3차원 벡터를 Q1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Q2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고 Q3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자코비안이니까 우리가 자코비안을 뭐 유도하는 방법을 따로 안 배웠으니까 그냥 심파이를 이용을 해서 직접 미분을 해가지고 구해보겠다.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만약에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머스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이거 오늘 이렇게 바꿔놨네.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지금 로봇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얘를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뭐 델타 P랑 델타 Q를 구해가면서 여기 있는 로봇을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거. 그 역기구학을 뭐 실제 로봇을 돌리지는 못하겠고 그냥 여기 그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시뮬레이터가 되겠죠. 여기 이 파이썬 안에서 돌려보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안에서 돌리는 거에 막 동력학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다이나믹스를 돌려서 우리가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기구학, 전기구학, 역기구학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향해 가는 여정이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해볼게요. 보자. 요거를 끄고 요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오늘 사용하게 되는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심파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심파이는 기본으로 불러올 거예요. 이거 그냥 심파이라고 그냥 쓸게요. 뭐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던데 뭐 하여튼 저는 그냥 심파이 다 명시를 해줄게요.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쓸 거고 뭐 파이플롯도 기본적으로 쓸 겁니다. 요 마지막에 불러온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심볼릭한 수식을 예쁘게 프린트 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데려오네요. 얘는 나중에 막 사인 코사인 막 들어가 있는데 막 세타 q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콘솔에다가 출력을 하면은 되게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저거를 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심파이에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심파이를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x라는 심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는 x라는 심볼에 해당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 아이고 저도 심파이 오늘 어제 처음 써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뭐 심파이에 있는 코사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x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이 x는 여기에 나온 이 변수죠. 근데 이 변수는 우리가 심파이에 있는 심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코사인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매스나 넘파이에 가지고 있는 그 코사인 말고 심파이에 있는 코사인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x라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저걸로 프린트 해볼게요. x를 프린트 해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성한 익스프레션도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말고 그냥 프린트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x는 그냥 x 여기서 정한 그 x입니다. 익스프레션 우리가 코사인 x로 정의를 했죠. 뭐 어떻게 보면 함수죠. 그래서 이 코사인 x는 그냥 이 익스프레션은 코사인 x가 된다.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해도 되고 아까 불러온 저 디스플레이에 들어있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우리가 실제로 수식으로 보는 것처럼 저런 스타일로 출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라고 해볼까?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막 즉흥으로 해도 되는 걸까? 이러면 보통 NG가 많이 나던데. 예를 들면은 뭐를 해볼 거냐면은 어디 갔냐? 서브스티튜션을 한번 해볼까? 내가 여기에 안 넣어놨나? 잠시만요. 오늘 안 나오나? 오늘 안 나와? 오늘 안 넣어놨을 리가 없는데? 잠시만요. 안 넣어놨나봐. 요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코비안 구할 때 실제로 미분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프린트를 바로 해볼게요. 그 심파이에 있는 뭐 디퍼런시에이션이겠죠. 미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익스프레션을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다. 그럼 요거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코사인 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겠죠. 또 이거를 뭐 이렇게 두 번째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정의를 했던 여기에서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새로운 뭐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도 출력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만한가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로테이션 Z, 그 Z축으로 회전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하나 만들 거고 X축으로 회전하는 매트릭스 하나 만들 거예요. 각각을 함수로 정의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 DH 노테이션에서 필요한 게 Z축 로테이션이랑 X축 로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도 아니 DH 노테이션을 이용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도 함수로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변수를 4개를 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Q1, Q2, Q3랑 로봇에 필요한 파라미터 D2 요거를 심볼로 결정을 해놓고 그 스피리컬 매니플레이터에 들어가는 DH 테이블에 따라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0번부터 1번, 2번, 3번 차례차례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든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Q1, Q2, Q3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림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구해진 엔드 이펙터 끝단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그 P 벡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P를 Q1, Q2, Q3로 각각 미분을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x3의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용을 해서 역기구학을 푸는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그냥 막 어떤 그 심파이에서 제공을 하는 뭐 펑션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 이유는 얘가 이제 인풋으로 값을 넣어도 되고 심볼을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뭘 넣든 항상 그냥 일관되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좋아서 요런 방식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RZ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심파이에 있는 펑션을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RZ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메소드로 딱 하나만 정의를 해주면 돼요. 메소드로 하나를 정의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 함수를 평가하는 뭐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뭐 들어가 있는 메소드가 하나 있나 봐요. 여기에 이 RZ라는 함수는 파라미터가 딱 하나 필요해요. 세타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리턴을 할 겁니다. 그냥 뭐 별다르게 계산할 것도 없이 심파이의 매트릭스를 하나 리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x4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하나 리턴을 할 거거든요. 뭐냐면은 뭐 만들 거냐면은 이거 만들 거예요. 이거 RZ 세타는 Z축 로테이션이니까 여기 001, 00 들어가고 000, 0000 요거 들어갈 건데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Z축 로테이션에 대한 게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함수로 만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것만 좀 활용을 하면 돼요. 요거 그냥 2차원 리스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심파이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넣고 심파이에 있는
마이너스 붙여야죠. 마이너스 심파이 사인에다가 세타를 넣고 0 넣고 0 넣고, 요게 첫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 심파이에 사인이 들어가고 심파이에 코사인이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고, 그 다음 줄 0 0 1 0, 마지막 줄 0 0 0 1. 이렇게 4x4짜리 매트릭스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심파이에 있는 매트릭스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여기로 옮겨야겠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끼리 그냥 곱하고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4x4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게 하려면 세타를 심볼로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그 행렬 맞죠? 로테이션 Z에 해당하는 행렬. 여기 Z축은 가만히 있고 XY축이 회전을 하고, 뭐 트랜슬레이션 고정돼 있고, 뭐 이렇게 4x4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번에는 심볼이 아니라 값을 넣었어요. 파이. 그러니까 180도 넣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사인이 0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 2분의 파이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뭐 45도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볼릭에서도 계산이 돼요. 여기에다 심볼을 넣는 것도 가능해. 그냥 심볼을 넣으면 심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값을 넣으면은 값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나오는 함수예요. 되게 좋더라고 이거 생각보다. 요것만 있으면 우리 사실 기구학에서 배운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클래스 하나 더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X축 로테이션. 요거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매트릭스가 조금 다른 형태다. 뭐냐면 1, 0, 0, 0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줄에 0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0. 세 번째 줄 0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마지막 줄에 0 0 0 1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로테이션 X도 가능합니다. 심볼을 넣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정의한 거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X축은 고정이 되어 있고 Y축, Z축이 X축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세타만큼 돌아가는 애였고, 트랜슬레이션 없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값을 넣어도 된다. 값을 넣으면 값을 넣는 대로 얘가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뉴메릭하게 리턴을 해준다. 좋죠?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그 DH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얘의 이름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아니면 그냥 T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는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인데 DH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니까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제 define도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인풋으로 4개를 받을 거예요. 세타, D, A, 알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 매트릭스를 하나 반환을 할 건데, 요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앞에서 정의했던 그 Z축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한번 한 다음에 얘를 D만큼 옮겨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Z축으로 우리가 D만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X방향으로는
이렇게 알파만큼 회전을 시킬 건데, 아이고, 여기는 A만큼 갈 거예요. 그쵸? 여기 그 DH 파라미터 생각해 보면은 4단계로 가는데, Z축으로 돌리고 Z축으로 트랜슬레이션하고 X축으로 트랜슬레이션하고 X축으로 돌리고, 그렇게 세타 D A 알파 순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행렬 하나 만들고 요 행렬 하나 만들어서 2개 곱할 거예요. 여기 Z축 로테이션, Z축 트랜슬레이션, X축 로테이션, X축 트랜슬레이션, 요거 만드는 겁니다. 너무 빠른가요? 빠르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X축 로테이션, Z축 로테이션을 하고, 여기 요 자리가 이제 그 Z축 방향으로의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자리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몇 행이냐? 3행 4열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D를 넣을 거다. 또 T2라는 것도 하나 만들어서 알파만큼 돌리는데, 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A로 바꿀 거다. 그래서 리턴을 하되 요 순서로 곱해서 리턴을 해줘. 이러면 DH 노테이션 다 만들어진 거겠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H 트랜스폼을 DH 노테이션으로 할 건데, 뭐 아까 우리 Q1, Q2, Q3 했나? 안 했네. 그럼 그냥 심볼을 몇 개 넣어볼게요. 어떻게 해볼까? 세타 D A 알파 다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볼을 4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예요. 그 DH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딱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그 하나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4단계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 세타, D, A, 알파 다 명시를 하면은 요런 행렬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인트마다 하나하나씩 차례로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H 트랜스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값, 뭐 10, 5 이렇게 넣으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또 이렇게 값을 리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함수를 잘 쓰면은 우리가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어널리틱하게 기술을 할 수도 있고, 값을 넣어서 이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 다시 올게요. 아이고, 이번 학기가 동국대 오고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바빠.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인공지능 학과가 대학원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대학원만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학부가 생기고, 그리고 그 학부가 진짜 태풍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왜 그렇게 김지희 교수님께서 되게 학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 진짜 많아질 거라고. 근데 진짜 일 너무 많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학과에 뭐 학부를 운영을 해본 사람도 딱히 없고, 그래서 막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도 너무 심하고, 또 막 내년에 단과대학 합쳐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냥 뭐 하루가 있으면은 그냥 뭐 일정이 좀 빼곡하게 차 있다 이 정도였어요. 뭐 수업했다가 뭐 잠깐 쉬었다가 뭐 회의 갔다가 뭐 미팅 했다가, 그게 뭐 그냥 이거 하고 비어 있고 뭐 이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막 겹치기 시작을 해요. 막 아까 수업이랑 수업 사이에 와 막 뭐 어제 회의했던 거 정리도 하다가 갑자기 막 어디 불려가가지고 또 막 우리끼리 회의하고, 또 뭐 그거 하고 있는데 또 막 뭐 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막 메일 몰려오고 막 이런 게 생기니까
아, 다른 교수님들은 다 진작에 이렇게 살고 있었나? 나는 되게 꾀병이었구나. 와, 진짜 정신없다. 진짜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진득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계속 닥쳐오는 거 계속 처리하다 보면은 막 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뭐 밥은 원래 많이 못 먹긴 했는데 하여튼 요새 더 밥 먹을 시간 없고 또 입학사정관 해야 되니까 짬짬이 가가지고 채점해야 되고. 아,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진짜. 애기 못 본지 너무 오래됐어. 맨날 집에 가면은 자고 있더라고요. 보통 애기가 저희 애기는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평균 한 9시 반에서 10시에 자거든요. 좀 빨리 자면 9시에 자고, 늦게 자면 한 10시 반에 자는데, 아, 거의 뭐 연속으로 못 본 지가 좀 되네요. 주말에 열심히 놀아줘야지. 근데 또 주말에도 또 일할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요새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장 교수님은 저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장 교수님은 저보다 더 할 거고,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들이 하여튼 요새 되게 바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또 하나 쪼개가지고, 이제는 그 스피리컬 매니플레이터의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직접 풀어봅시다. 그래서 심볼을 3개를 만들게요. 그냥 Q를 다 쪼개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Q1, Q2, Q3, D2. D2는 사실은 그냥 지오메트릭하게 결정이 되는 파라미터고, 이거 왜 안 들어가냐 근데. 네, 지오메트릭하게 그냥 결정되는 뭐 무슨 링크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게 D2고, 실제 우리가 조인트에 이제 입력을 넣어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는,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되는 그 값들은 Q1, Q2, Q3가 될 거예요. 근데 DH 테이블은 이미 구해놨어요. T0는 사실 안 구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그림 그릴 때 쓰려고. 이거는 아이덴티티죠. 그냥 T0를 베이스 프레임으로 하나 박아 놓을 거고 T1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T01이죠. 이거는 H 트랜스폼 그 DH 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이때 DH 테이블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 첫 번째 관절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관절은 Q2, D2 그리고 90도. 또 2번에서 3번 가는 거는 Q3가 여기 달립니다. 이거 프리스매틱 조인트였죠. 그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조인트.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T01은 이미 구해놨구나. T02 구하라고 하면은 T0에서 T01, T12 곱하면 돼요. 0에서 3 구하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요거 곱하면 되죠, 사실. 실행해 볼까요? 뭔가 되긴 됐어요. 디스플레이 해보죠. 뭐 T01부터 해볼까요? T01, T02, T03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1번 프레임 첫 번째 관절에 그 달려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이거는 그 원점은 공유하고 있고 그 축만 이렇게 뒤집혀 있는 그런 프레임이 맨 처음에 하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은 이제 Q1과 Q2에 대한 함수가 되죠. 여기는 Q1에 대한 함수였으면은 여기는 이제 Q1이랑 Q2가 같이 엮여 있어요.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이제 Q1, Q2, Q3가 다 결정이 되어야 나오는 제일 끝단에 달려있는 프레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넌리니어 하다고 했잖아요. 비선형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거 요 3바의 1짜리 벡터가 그 엔드 이펙터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벡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여기가 우리가 엔드 이펙터를 갖다 놓고 싶은 그 x, y, z 좌표가 여기에 주어졌을 때
그거를 거꾸로 풀어서 그걸 만족할 수 있는 Q1, Q2, Q3를 구해내는 게 엽기 구하기일 텐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비선형도 아니에요. 막 관절 7개 붙고 막 회전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훨씬 더 비선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프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푼 거죠. 그거를 뭐 Q1, Q2, Q3를 심볼로 나타내도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과제에 했던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을 심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일단 H 트랜스폼을 그리는 함수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갖다 쓸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numPy의 ND 어레이에 해당이 되는 t가 주어졌을 때 4x4 t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여기 t를 봐가지고 이 4x4에서 0, 1, 2, 요거 요게 사실 이제 원점의 위치가 되잖아요. 그 4x4 매트릭스에서 저기 오른쪽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그 3차원 벡터 그게 이제 원점의 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x, y, z축의 방향은 요 3x3짜리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담당을 하겠죠.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그 각 축의 방향이 여기 안에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선을 3개 그리는 거예요. 선을 3개 그릴 건데 요거는 이제 x축, 요거는 y축, 요거는 z축을 그릴 거고 그래서 각각을 이제 x축을 빨간색, y축을 초록색, z축을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 보면은 x좌표는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과제 했으니까 과제 아직 채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x 벡터, 여기가 y 벡터, 여기가 z 벡터인데 여기에 x 그러니까 px, py, pz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롯을 그릴 때 이제 여기는 px에서 출발을 해서 px 플러스 x1을 여기다가 넣고 뭐 x1이라고 할까? 뭐 x의 x라고 할까? 그리고 py에서 출발을 해서 py의 xy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값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여기서 이거는 그냥 짜잘한 건데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다가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저 x방향 벡터 유닛 벡터를 그려주는 그런 뭐 직선이 하나 나올 거니까 그런 요령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때 윤주가 물어봐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요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넘파이에 해당이 되는 4x4짜리를 주면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뭐 드로우 뭐 forward라고 해도 되고 뭐 드로우 configuration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1, Q2, Q3, D2가 주어지는 순간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를 저는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요거를 넣으면 되죠. 요거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Q1, Q2, Q3, D2가 주어졌을 때 forward kinematics를 한번 쭉 풀어요. 한번 쭉 풀고 얘를 numpy 어레이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01, 02, 03을 각각 01, 02, 0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심파이 매트릭스로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넘파이의 어레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준 다음에 일단 얘네 각각을 다 그려요. 얘네 각각을 전부 다 그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좌표계 4개가 그려져 있겠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복붙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그 3차원 좌표계에서 그냥 좀 예쁜 각도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서 3차원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지? 컨피규레이션을 그려주는 함수에다가 Q1, Q2, Q3, D2로 요 파라미터를 주면은 여기서 알아서 forward kinematics 계산을 한 다음에 numpy 어레이로 변환을 해서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그려줄 거예요. 그럼 지금 파라미터로 00, 뭐 0005 넣어봅시다. 모든 관절의 각도는 0도고 D2만 5m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 바로 위에서 정의했던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예쁜 각도로 보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뭐를 잘못했냐? 아, 이거를 이름을 잘못 썼네.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좌표계가 지금 어딘가에 그려져 있어요. 그 좌표계가 총 0번부터 3번까지 4개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 좌표계가 지금 어디 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 있는지를 그렸고, 그리고 이제 링크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또 같이 그려주면 좋으니까 그 링크가 어디에 어떻게 생겨 먹었나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렇게 또 플롯으로 하나 그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원점에 해당이 되는 그 4개의 점을 하나로 이을 거예요. 하나의 선으로 이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4개의 원점의 위치를 이렇게 x, y, z로 쌓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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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는 5일 때 지금 우리의 이 로봇 팔의 자세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하나를 꺾어 볼까요? 이렇게 꺾으면은 꺾이죠. 뭐 꺾이고 여기도 한번 꺾어 볼까? 아, 여기는 길이를 넣어야 되죠. 이렇게 길이를 넣으면은 이렇게 길이가 생깁니다. 또 뭐 여기를 또 돌리면은 이렇게 45도 돌리면은 이렇게 45도가 돌아가요. 얘를 뭐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그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좌표계랑 그 로봇 팔의 지금 자세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뭐 허접하지만, 되게 허접하긴 하지만 기구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로봇 팔에 대해서 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린 심볼릭하게도 할 수 있고 뉴메릭하게 이밸류에이션도 가능하고요. 지금 그럼 요렇게 됐죠. 그림 그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코비안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코비안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 요 forward kinematics 계산하는 이 부분 요렇게 해서 뭐 컴퓨트 자코비안이라고 만들게요. 컴퓨트 자코비안이라고 해서 일단 주어진 Q1, Q2, Q3, D2에 대해서 forward kinematics를 다 풀어요. 다 풀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P를 가져와요. P 벡터. 그 제일 끝에 있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그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그 3차원 벡터, 이 엔드 이펙터의 x, y, z 좌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심파이에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얘는 3x 3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심파이의 디퍼런시에이션을 가지고 뭐 p0 값을 q1으로 미분을 해보고, 아 이거 심볼릭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거 일단 함수 안 할게요. 함수 안 하고
심볼릭한 걸로 바로 갑시다. 일단 어디 갔어? 다시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그냥 이렇게 당기고, 그럼 이렇게 포드 키네맥스 다 풀어서 P까지 구한 다음에 이제 P의 첫 번째 값을 Q1으로 미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P의 첫 번째 값을 Q2로 미분하고 P의 첫 번째 값을 Q3로 미분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줄, 요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 똑같죠? 이거 똑같은데 이제 P에 들어있는 두 번째 값 Y 포지션이겠죠? Y 포지션을 Q1, Q2, Q3로 미분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Z 위치를 Q1, Q2, Q3로 미분을 하고 끝내면 돼요. 그래서 자코비안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4x4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엔드 이펙터, 제일 끝에 달려있는 애의 포지션이랑 오리엔테이션이 저기 4x4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원점의 위치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거를 우리가 P라는 벡터로 하나 따로 뽑아냈어요. 뭐 뽑아내도 되고 안 뽑아내도 되는데 어쨌든 P라고 뽑아냈고, 이 P 3x 1짜리 이 벡터를 이제 Q1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Q2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Q3에 대해서도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Q1으로 미분하고 Q2로 미분하고 Q3로 미분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거, 이 Y좌표를 Q1으로 미분하고 Q2로 미분하고 Q3로 미분하고, Z좌표를 Q1, Q2, Q3로 미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맨 끝에 있는 그 엔드 이펙터의 X, Y, Z 좌표, 그게 이제 Q1이나 Q2나 Q3를 조금씩 조절할 때마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가 여기 3x3짜리 자코비안 매트릭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행 1렬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뭐겠어요? 저 엔드 이펙터의 X축 좌표, X축 위치가 Q1을 조금 조절을 할 때 얼마만큼 반응을 할지, 그 두 개 사이의 비율이 되겠죠. 기울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X축 좌표는 마찬가지인데 Q2를 조금 조정을 하면은 그 Q2가 조금 변화할 때 이 X축 좌표도 반응을 할 텐데 그게 얼마만큼의 비율로 반응을 할까? 마찬가지로 X축 좌표인데 Q3 그 프리스매틱 조인트를 조금 조절을 할 때 이 X축 좌표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 두 개 사이의 비율. 그게 이제 X, Y, Z 좌표 3개가 있고 Q1, Q2, Q3 변수가 3개가 있으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3x3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인버스 키네매틱스 풀 때 뭐 수도 인버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인버스 구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유니크하게 아마도 결정이 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자코비안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나중에 함수로 잘 만들면은 이제 자코비안에 대해서도 심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도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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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메릭으로 Q1, Q2, Q3가 주어졌을 때 사실 J라는 것도 Q1, Q2, Q3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뭐 특정한 값을 줬을 때, 그러니까 로봇이 특정한 자세가 됐을 때 그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뭔지 뉴메릭하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하나만 해볼게요. 잘 기억이 안 나. 딱 하나만 해볼게. 모르겠다. 기억 안 나.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올게요.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를 다시 킬게요. 파이썬에 있는 심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기구학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DH 노테이션 함수로 만들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포워드 키네매틱스도 함수로 만들었고, 자코비안을 구하는 것도 했어요. 이건 아직 함수로 안 만들었지만.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코비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자코비안을 그때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T점을 조금씩 옮겨가려면은 우리가 조인트를 조금씩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나, 그거를 이제 실제로 좀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를 파이썬으로도 구현을 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